저는 이제 원래는 하이퍼를 했어요. 하이퍼리얼리즘. 그래서 굉장히 초정밀화를 그렸어요. 예를 들어 뭐 눈이라든가 땅구멍이라든가 눈물 흘리는 거라든가 머리카락 하나하나 그린다든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굉장히 정밀하게 그리는 걸 잘 그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리다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큰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카메라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카메라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카메라가 너무 좋아지는데 카메라가 모든 걸 대신하고 사진이 새로운 예술 장르로 들어서면서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순간 하다가 그림을 접었어요. 그림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림을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 말고 좀 더 다른 쪽의 공부를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은 좀 특이하게 학위가 이제 여러 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만 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공학, 엔지니어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철학, 그 다음에 의학 뭐 이런 다양한 쪽에 제가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학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우리가 세상에 과연 보이는 게 전부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보이는 거는 극히 일부죠. 우리가 여기 공기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공기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바람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이 햇빛도 심지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물론 반사된 태양이나 달에 혹은 별에 반사된 빛을 보는 것뿐이지 실제로 빛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특히 이제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런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사실 이제 그쪽에 끝에 가면은 다 그림하고 다 맞아떨어져요. 그런 양자역학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양자역학도 끝에서는 우리의 그런 신하고 맞아떨어지고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DNA나 RNA나 이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 끝에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영역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 다시 어느 순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우리가 현상을 보이는 거를 정말 예쁘게 잘 찍는 거라면 내가 옛날에 한 게 있는 사실을 정말 깨끗하고 예쁘고 3D로 입체감 나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무의식 세계라든가 내 분노라든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분노, 갈등 심지어는 누구에 대한 저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러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구는 좋다. 물감 아니어도 좋다는 거죠. 제가 이제 프레스코아나 이제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럼 옛날 전통적인 프레스코아나 수목화나 아니면 유화물감, 파스텔, 크레용, 뭐 연필 저는 모든 걸 다 썼어요. 써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런 꿈이라든가 무의식이라든가 아니면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혹은 사진 혹은 콜라주 모든 거든지 컴퓨터 그래픽 뭐 저는 다 썼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온 게 이 옛날에 그 초현실주의 부분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던 초현실주의가 어느 날 딱 왔어요. 근데 그때 거는 이제 좀 기법들이 너무 그런 기계나 이성을 초월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감성 위주로 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감성이 아니고 이성으로 어느 정도 절제된 표현을 하자, 절제된 예술을 하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절제된 예술을 갖다가 표방한 게 제가 얘기한 게 이제 그런 네오 초현실주의죠. 네오 슈리얼리즘인데 혹은 신초현실주의.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걸 다 쓰자. 컴퓨터 그래픽이든 아니면 3D 애니메이션이든 버추얼 리얼리티든 홀로그래피든 아니면 포토그래피든 무엇이든 다 써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겠다 해서 제가 하게 된 작품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전혀 다른 메타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은유나 직설적 혹은 은유적 기법들이 많이 된 게 지금 제 작품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저거를 좋아했어요. R&D 새로운 신제품 개발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화장품도 제가 줄기세포라든가 뭐 DNA 이런 침투 기술, DDS라고 그러는데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인데 어떤 세포 침투 기술 같은 거 이것도 제가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제가 하버드 의대에 가서 제가 발표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기술 같은 거, 그다음에 나노 기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친환경, 이제 우리 여성 생리대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흡수체 이런 것들이 원래 500년간 썩지를 않아요. 자연을 갖다 오염시키는데 그런 어떤 폴루션에서 해방되는 45일에 다 분해돼 가지고 자연 분해되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녹는 거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수십 개의 그런 많은 개발들을 하고 특허를 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도 제품화해서 전 세계에 또 판매도 했었고 이제 이런 거를 하다가 원래 이제 제 꿈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네 꿈이 뭐야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저는 대학 교수요, 미대 교수 이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중간에 그런 정치 외교 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다양한 분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 포기하고 미대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미대 교수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의 계명대학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미대 교수로다가 있으면서 어쨌든 미대 교수도 했고 또 서울과기대에서 제가 이제 명예대학원장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미대 교수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교수는 사실은 전문직이잖아요. 하나밖에 못 하는데 저는 이제 다양한 걸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개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홍대 어떤 외래 교수 미대나 대구 계명대학교에서는 어쨌든 미대 제가 전임 교수 학과장까지 다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충북대에서는 또 공대에서 제가 컴퓨터공학과 공대에서 제가 외래 조교수를 했어요. 그걸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명지대학교에서는 또 제가 그 재활치료과 거기 외래 교수를 했고 또 제가 신학대학에서는 지금 신학대학에서 또 구약이라든가 이런 걸 또 가르쳐요. 그런 것도 어쨌든 신학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어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제가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한국어 이외에 그 다음에 영어라든가 이거를 공부했지만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제가 헬라어나 고대 그리스어가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라든가 라틴어라든가 아니면 그 상형 문자 이런 것까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어떤 통찰력이 생겼다고 그래나 어떻게 보면은 통찰력 내지는 직관력 같은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분야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니까 왕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해야 되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림으로다가 제가 어떤 이 초현실주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또 개발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스캠퍼 기법인데 어떤 사물을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보거나 변형해서 보거나 제가 이제 수업 첫 시간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동그라미 칠판에 제가 동그라미를 딱 그려놔요. 자, 이게 뭐로 보입니까? 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럼 학생들이 달이요? 뭐 도너츠요? 찐빵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사람 얼굴을 보여주죠. 사진을 보여주고 사람을 갖다가 점점 줌 아웃 해가지고 저기 한 남산 위에서 본 모습 혹은 헬기에서 본 모습 아니 우주 밖에서 본 모습 점점 나중에 점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형상화되어 있는데 나중엔 점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거를 대비시켜 주는 거죠. 여기선 점이지만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지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상이지 모르는 형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형상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모르는 형상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저는 항상 그런 쪽에 포커스해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은 손가락이 다섯 열여야 되고 정상적인 키에 정상적인 비례가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든 것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신학적 백그라운드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목사예요. 지금 목사님인데 손 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병을 갖고 나서 몸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심지어는 수영도 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 학교 갔는데 애들이 맨날 놀리대요. 병신하고 놀려가지고 어느 날 친구 너무 얄미운 놈이 있어서 불렀대. 가까이 하면 너한테 할 말 있어 그랬더니 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오길래 맞박으로 빡 봐서 코피를 터뜨렸대. 전 거기서 너무 감동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나빠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정말로 저도 이제 수많은 돈을 정말 몇천억씩 갖고 있은 적도 있었고 부자인 적도 있었고 혹은 가난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상황에 얽매여서 우리 유명 연예인들 보면 맨날 뭐 자살하고 막 이러는데 재벌들도 자살하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상황만 보는 거거든요. 너무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본다든지 자기의 비전, 자기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자살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에서는 대부분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베리타스 같은 개념이 좀 있어요. 허무함, 베니티.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 같은 것도 있고 제 꽃 그림 같은 데도 보면은 꽃에 낙엽이 떨어져 있거나 옆에 이 파리가 죽어 있거나 혹은 꽃병이 깨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꽃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옛날에 이제 해골이나 꽃을 많이 그렸는데 지금 네가 아무리 화려하지만 금방 떨어진다, 꺼진다. 하지만 너의 그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라. 현재를 즐겨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너의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상황을 보지 마라. 너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깨달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의 미래를 네가 만들어가라. 이런 메시지를 제 그림 속에 사실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너무 뭐 기독교적인 그런 그림이 아니냐. 너무 차원이 높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은 깊이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그런 제 의도는 어느 정도 깔려 있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고 남아서 제 그림을 보고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은 좀 잘 안 먹히는 그림이에요. 왜냐면 풍경 하나 좀 예쁜 그림을 왔는데 제 그림은 예쁘지도 않고 때로는 무섭지도 않지만 조금 난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리는 그림은 그려라. 그래서 저는 팔리는 그림 안 그립니다. 저는 안 팔리는 것만 그릴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요즘 유럽에서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일본 긴자 같은 데서 지금 상설 전시도 하고 제가 지금 일본의 그 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해외 전시를 요즘 일본에서 주관해서 전부 대행해서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홍대에서 이제 그림을 전공해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간 데가 사실은 연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그래서, 그때 이제 경영학을 한 게 뭐였냐면, 친구들이 그때 이제 한 게 그림을 깊이 하려면 이제 철학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철학과도 또 많이 갔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혼자 정말 내가 볼 때는 꼴딱 밤을 새는데 내 그림에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잘 그렸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혼자 좋으면 뭐하지? 팔리지도 않는데? 팔리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림을 뭐 할까? 상은 열심히 받았는데 상장을 벽에다 쫙 붙여놓고 보니까 야, 이걸로 도배를 해도 되겠는데 이 상장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시대에 맞는 작가가 되면 뭐가 돼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쪽의 방향을 돌리고 싶었어요. 다른 쪽에. 해서 경영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내 공부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좀 깊이 관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연대 제가 대학원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무언가가 하고 싶고 깊이 하고 싶다면 T자형 인생을 살아라고 얘기하시는데 T는 제너럴리스트예요. 세상의 모든 공부를 다 해라. 그리고 이 깊이는 스페셜리스트예요. 이 모든 거를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네 한 분야에 집중을 해라. 그럼 너희가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다. 혹은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제가 평생 제 가슴에 와닿았던 어떤 수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님이 1990년에 저한테 부탁했던 게 지금 용인의 그 호아마트홀, 국립현대미술관옆에 호아마트홀을 3D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타버스예요. 지금 메타버스는 사실은 조금 아직 진보하지 않은 건데 그게 훨씬 더 진보된 거였어요. 35년 전에 한 게. 그래서 이 메타버스로다가서 VR 전시관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림이 앞에 딱 쓰면 센서가 센싱을 해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VR 이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딱 쓰면은 공중에 이렇게 글씨가 딱 나오고 아니면 이 큐레이터가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앞선 기술이었는데 그때 그게 만들어졌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럼 VR이라든가 이제 3D 애니메이션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쭉 제가 작업을 했었고, 그런 작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그림이 약간 캐릭터 같은 냄새가 나는데, 사실은 이게 다 그 당시에 그런 작품들이 혼용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에 남아서 지금 이제 작업에 적용이 되는 것들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센싱 아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 초에 작품 전시회는 전부 다 센서로 하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계명대학교 있을 때도 저 영국과 학생들하고 이제 했었는데, 영국과 학생들은 제가 요즘은 좀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때 영국과 교수님하고 얘기해서 20명을 전부 다 전라로서 전부 옷을 벗겨놓고서 제가 작품에 따라서 센싱 되는 거에 따라서 애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제 작품이 바뀌는 거였어요. 바뀌는 거였는데, 그런 센싱 아트나 제가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를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앞에 가면은 그림에 원래는 이제 앙상한 나무인데 갑자기 그 잎사귀가 쫙 붙으면서 거기에 벌이 슝 날아가서 꽃이 쫙 핀다든지, 이런 미디어 아트나 디지털 아트가 이제 2000년, 2001년 요 당시에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그 당시에 또 하나가 이제 조각 같은 건데, 조각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조각하고 디지털 조각을 연계해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이 조각이 여기서 움직인다든지 해서 이런 무브먼트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하면서 결국은 그런 퍼포먼스도 좋았는데, 나중에 과연 우리가 이 퍼포먼스는 영상이나 기록밖에 안 남는데, 이 기록 말고 또 영구히 남을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오면서 디지털 아트, 그 다음에 지금 앤디 워홀처럼, 앤디 워홀은 사실 우리로서는 처음엔 작품이 아니었죠. 실크 스크린으로 프린팅한 건데 그게 무슨 작품이었겠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거, 이 포스트 모던에 원하는 게 바로 앤디 워홀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작품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연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고미술, 옛날에 프레스코아라든가 아니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 당시의 작품들을 제가 이제 거의 필사해서 거의 똑같이 그려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같은 이제 작품 스타일이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는 90년대는 제가 이제 뉴욕에서 전시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적지 않게 비싸게 팔았었어요. 거의 3만 불, 한 4천만 원 정도. 이제 그 당시에는 물론 환율이 좀 적긴 했지만은 그렇게 팔았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런 영상 송출 기술이나 이런 걸 좀 개발하다 보니까 그림에 좀 한동안 좀 뜸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 교수 이후로 이제 작품에 다시 어느 정도 환원되게 됐었는데, 저는 좀 상복이 많아요. 제가 대통령상도 받았지만 해외 전시 나가면 거의 대상을 받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아시아 대상, 예술 대상부터 해가지고 몇 개 대상을 받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서 올해 전시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그 긴자 같은 데는 상설 전시장도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지금 10월 15일부터 말 사이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지금 작품 중에 있어요. 지금 요거 하는 게 이제 루브르에 지금 전시할 것들인데, 그거랑 영국 런던의 사치 갤러리에서 지금 런던 아트 페스티벌에 지금 나갈 그림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는 뉴욕 전시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일본 협회에서 지금 어레인지해서 모든 경비 다 일본에서 대줘요. 그래서 일본에서 비행값까지 다 대주는데, 그래서 그런 뉴욕, 그 다음에 런던, 그 다음에 파리에서 전시 지금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지금 저기 두바이 쪽, 두바이 전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폴 이쪽에서 지금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어서 그런 그림 지금 주문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럽 쪽 아마 계속 진출해서 유럽 쪽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작품들이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 사람인데 좀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작품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랑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지금 트럼프 전쟁, 이란 전쟁,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난리인데, 이런 전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그다음에 우리도 두렵잖아요. 항상 두려움이나 공포, 그다음에 컨플릭트,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데서 제 그림을 통해서 뭔가 좀 위안을 받고 그분들에게 또
제가 판매 수익의 일부분 또 제가 항상 그동안 이제 해온 건데 유엔을 통해서 난민 기부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